라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작물 생육과 비교적 확실한 관계를 가진 특정한 수분 함유 상태들이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토양의 수분 함수라고 부르는 건데요. 먼저 최대 용수량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토양에 이런 토양주의 하부를 물속에 담그면 수분이 모관산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간단하게 모관수가 최대로 포함이 된 상태이다라는 거예요. pF가 0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pF0이라는 것은 아까 중력수가 pF0부터였는데, 그죠? 그래서 이거 최대 용수량이라는 것은 중력수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포화 용수량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토양 알갱이들에 있는 빈 공간들에 물이 굉장히 많이 최대로 포화 상태로 물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포장 용수량이라는 것은 수분이 포화된 상태의 토양에서 증발 방지하면서 중력수를 배제하고 남은 수분 상태 pF 2.5에서 2.7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최소 용수량이라고도 불러요. 최대 용수량은 포화 용수량이었고 포장 용수량은 최소 용수량이라는 걸 기억을 잘 해주세요. 이거는요, 아까 최대 용수량 상태는 중력수까지 포함한다라고 했는데 얘는 중력수가 밑으로 빠지고 나서 이 상태를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pF 2.5에서 2.7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아까 전에 모관수 같은 경우 pF 2.7부터 4.5였었는데 이 포장 용수량이 pF 2.5부터 2.7이라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모관수랑 조금 겹치는구나 라고도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포장 용수량 이상은 중력수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력수가 토양에 그야말로 큰 공급, 커다란 공급에 중력수가 차 있으면 산소가 있어야 될 부분에 물이 있는 거니까 공기가 부족하죠. 토양 통기가 안 좋겠죠. 그렇게 되면 물이 너무 과하게 많은 상태고 토양의 통기성이 좋지 않은 상태가 되어서 작물 생육에는 이롭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pF가 한 2.7 이내 포장 용수량 이러한 것들과 거의 일치하는 것을 우리가 수분 당량이라고도 부르는 게 있고요. 초기 위조점, 연구 위조점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위조라는 것은 수분이 부족해서 마르는 것이 위조다라고 했었어요. 초기 위조점이라는 것은 만약에 좀 쉽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면, 만약에 내가 집에서 화분을 길러요. 화분에서 식물을 기르는데 식물체들이 며칠 물을 안 줬더니 좀 새들새들해요. 그래서 다시 물을 줬어요. 다시 물을 줬더니 작물들이 물을 먹고 살아났어요. 그러면 그 정도는 초기 위조점 상태였었구나. 작물체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말라가는 듯 하다가도 다시 물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초기 위조점이에요. 그런데 연구 위조점 같은 경우는 작물들한테 물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작물들이 살아나지를 않아요. 그러면 연구 위조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초기 위조점은 생육이 정지하고 하엽이 위조하기 시작하는 토양의 수분 상태이다. 하엽이라는 거 아래에 위치해 있는 잎이죠. 아래에 있는 잎이 더 오래된 늙은 잎이다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pF가 3.9다 라는 것이고, 연구 위조점, 위조한 식물을 포화습도의 공기 중에 24시간 방치해도 회복이 안 되는 위조 상태. 그리고 연구 위조를 최초로 유발하는 토양의 수분 상태가 연구 위조점이면서 pF가 4.2예요. 그렇다면 pF가 4.2라는 것은 그러면 굉장히 요거는 이제 작물체들이 먹기가 조금 많이 힘을 줘야지 되는 부분이구나 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연구 위조점에서 토양 함수율, 즉 토양 건조중에 대한 수분의 중량비를 위조계수라고도 불러요. 그리고 흡습계수라는 것이 있는데, 상대 습도가 98%인 공기 중에서 건조한 토양이 흡수하는 수분의 상태를 흡습계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흡습수만 남은 수분 상태이다 라는 것이죠. 흡습수라는 거 아까도 이제 살짝 얘기했었지만, 일반적으로 토양 입자 표면에 피막상으로 흡착이 된 수분을 흡습수라고 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흡습수의 pH가 4.5에서 7이었었어요. 그 정도면 작물체들이 먹기 힘들어요.